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투자 마인드 G2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 경영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집필한 작가입니다.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의 저자죠. 그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가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 때문이었죠. 그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그는 트위터에서 미국이 너무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빚으로 인해 실제 인플레이션은 16%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페드, 연방준비위원회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고 결국 미국 경제가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무엇이길래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인 미국의 경제가 파괴된다는 걸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작년부터 자산 거품과 시장 붕괴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고 있었죠. 그는 올해 초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거품 속에 있다. 주식, 부동산, 석유, 선물, 비트코인 모두 자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거품의 원인은 막대한 유동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페드에서 매년 많은 돈을 시장에 풀고 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2020년부터는 더욱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과한 유동성과 이후 미흡한 대처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산 가격에 거품이 꼈습니다. 모든 물가의 가격이 오르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오르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우리가 피부로 직접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평소와 똑같이 마트에서 장을 봐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름값은 정말 충격적이죠. 현재 유가가 조금 안정되었다곤 하지만 단 1년 전과 비교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비싼 물가 탓에 대다수의 사람이 소비를 줄이게 되죠. 그럼 기업은 물건을 팔지 못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레 기업은 물건의 생산력과 여러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인건비도 그중 하나죠.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실업자가 늘어날 겁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의 소비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줄어들겠죠. 이 악순환은 결국 경제를 파괴하게 됩니다. 미국의 페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무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 역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역사상 가장 높은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는 대한민국. 아마 대출을 받은 많은 분이 이 힘든 시기를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좋든 싫든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비록 부자까진 되지 못하더라도 가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하죠. 왜냐하면 가난한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로버트 기요사키가 집필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혼란한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냉소주의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기요사키가 말하길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당신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괜히 그런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등등 어떤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그저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책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제 얘기 같았거든요. 철저하게 위험성을 확인한 후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저 냉소주의에 빠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위험성을 점검하는 것과 냉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목적입니다. 어떤 것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행동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럼 냉소주의는 어떨까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가 증권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주식이 가까이 있었지만 나 스스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주식을 하려면 기업 분석이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른다. 설사 공부를 하여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전 좋은 정보가 나 같은 일반인에게 들어올 수는 없다. 등등 결국 주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주식을 하지 않고 있다니 정말 난 현명해 라고 말이죠.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어떤 위험성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일어나지도 않은 위험에 대해 고민하고 그걸 극복할 방법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포기해버리는 것. 바로 이런 냉소주의적 사고를 깨는 일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게으름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뭔가 좀 식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요사키가 말하는 게으름이란 보통 우리가 평소에 하는 진짜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게으름이란 자신을 속이는 게으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런 쓸모없는 짓을 스스로 만들어 그것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을 말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은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있는데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일단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맞습니다. 갑자기 청소를 시작합니다. 책상 위를 닦고 연필꽂이와 필통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책장 속 책들의 높이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청소와 공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과 책장에 꽂힌 책들의 높이를 맞추는 일은 아무런 상관도 없죠. 책상이 조금 지저분해도 중요한 건 내일 시험을 위해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 청소를 하느라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핑계를 대는 거죠. 삶이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건 힘들고 하기 싫으니까 별 필요도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단 겁니다. 이것이 성장을 막는 커다란 이유 중 하나죠. 기요사키가 책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이런 겁니다.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게으름.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늦잠 자고 이런 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설사 늦게 일어났다라도 성장을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딱 해냈다면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새벽 5시에 미라클 모닝을 하고 일어난다고 해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로만 삶을 채워놓고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데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라며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해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기요사키가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간이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루에 24시간만 주어집니다. 기요사키는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나가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죠. 그리고 습관이란 이런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어떤 습관을 모아가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겠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습관화한다? 앞서 말한 냉소주의적 행동과 같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더욱이 그런 나쁜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요사키가 말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3가지 방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알라입니다. 서양의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도에 첫 출간되어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책이지만 2022년 현재에도 저에게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더 나은 삶으로 변하고 싶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